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고금리 여파 2030 집주인 12만 명 뚝 12만 명이 줄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작년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급등해서 무리하게 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소식을 전해드렸었느냐. 고금리에도 2030이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들인 집 결국 고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다 팔자. 다 이 매수를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30대 자가부 역대 최대 감소다.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돼서 고통은 영끌로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윤 대통령 근본 개선안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 현재 공매도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말고 근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를 하겠다라고 윤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 1기 신도시특별법 등 국회 처리를 좀 당부하기도 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지금 손뼉이 맞은 만큼 급물살을 하겠다라는 전망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어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불붙은 개발 경쟁. 네. 지금 일단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요. 메가시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총선 앞두고 여야가 다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총선 앞둔 선심성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1개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등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51개 지역 중 24곳이 수도권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즉슨 이번 총선 역시 관건은 수도권인 건가? 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민주당 이번엔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검토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수사 직무유기다라는 게 그 이유인 건데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아니다라고 또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 건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 호통들은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없다 허위 보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이 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없습니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거냐? 여기 좀 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전기료가 최대 그렇게 되면 40% 인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산업부가 보고를 하니까 당시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무적 감각이 없습니다. 라고 질책을 했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전기료 올릴 요인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라는 게 지금 이제 감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앞서서 통계 조작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전기요금 허위 보고 의혹도 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감사원 수사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로도 좀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중기부 장관의 김희정 전 장관 유력하다. 저는 여가부 장관이었는데 이번엔 중기부 장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장관인 이영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총선 출마설 이영 장관 후임으로 대통령실 인사검증 막바지 단계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영 장관 결국 그러면 총선에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 이 얘기인 즉슨 총선과 맞물린 개각 폭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화사한 노란색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이 모습인 건데 저희가 불과 이틀 전에 뭘 보여드렸었느냐. 한라산 백록담에 눈이 왔어요. 18일이나 작년보다 일찍 왔습니다를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불과 이틀 뒤에 이 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도의 모습. 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따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쌀하니까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크게
복용하시다가 하지만 유튜브로 같이 복용을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댓글로 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빠꾸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쉽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인요한, 불출마, 험지 출마, 시간 주면 100% 움직임 있을 것.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제 저희가 사실 혁신이 조기 예산, 조기 종료, 배수진을 쳤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시간 주면 100% 움직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직접 들어보실까요? 뭐 시간을 좀 주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들이 절대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매라는 말을 써서 교수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썼다고 어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매는요 여론이고요. 여론은요 국민입니다. 그 매는 이제 그 국민이 또 투표로 이어집니다. 계속 이제 중진 불출마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두고 말씀하고 계신데 언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12월 뭐 초까지 국회 일정이 할 일들이 많으니까요. 뭐 조금 기다려야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해요. 네, 조금 기다려야죠. 여러분들 너무 성급해요. 라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두현 의원님, 어제 분명히 나왔던 얘기가 혁신이 조기 예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좀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체할 수도 있다. 네.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잖아요. 네. 이제 한쪽에 무게를 두는데 그것은 저는 언론의 속성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서로 섞여서 막 갑니다. 최종 심판자는 국민 여론입니다. 우리 인요한 위원장도 이야기했죠.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었고 네. 너무 급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이 이른바 말은 자기 희생과 그 결과로 수도권 격전지로 옮길 때는 그 옮기는 사람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위한 자기 개인 이익에 양보라는 것이 비춰져야 됩니다. 네. 강제로 떠밀려 가듯이 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납득이 안 될 거고.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시간을 좀 줘야 올바른 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약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랑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좀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12월 그래도 한 초중반까지는 좀 더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에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TK 찾은 김기현, 당 리더십 흔들지 말라. 네. 김기현 대표 어제 구미에 갔습니다. 여길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얘기 중에 쏙쏙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급발진, 정제된 언행이라고 김기현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김기현 대표 이 얘기에 어제 밤 9시에 뭐 이 얘기 때문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얘기가 있고 어제 저녁 9시에 국민의힘 혁신이 온라인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급박하게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긴 해야겠다라는 거였는데 별도의 주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 김 대표의 발언은
혁신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성명서라도 내서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뭐 의견이 모아졌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저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렇게 되면 혁신이랑 지도부 지금 대치 상태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활동이라는 건 네. 당의 혁신을 추동해가면서 완전한 변화를 꾀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와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시끌벅적한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과정들이 결국은 혁신위가 국민께 감동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온라인 회의 같은 경우는 애당초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소통을 하자고 잡혀 있었던 회의로 알고 있고 혁신위원회에 10명이 넘는 혁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외부에서 온 인사들부터 시작돼서 자유로운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서 인유한 위원장이 적정 수준에 밀고 당기는 과정들을 저는 잘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거의 모든 뉴스를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사실 정치권의 뉴스를 끌고 가고 있고 네. 또 혁신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난 한 2, 3주 정도의 여론을 보면 수도권 등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여론들이 상당히 좋게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가장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게 중진, 친윤,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불출마가 실제 이루어지냐 마냐에 대한 뉴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인유한 위원장이 확신하고 있는 상황처럼 조금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도 인유한 위원장의 생각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부와 혁신위가 지금 뭐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당연히 혁신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걸 이겨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 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인요한의 거침없는 통합행보, 여당 내부 사실상 비대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인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너무 나가는 측면이 있다. 사실상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의 행보라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네, 이상식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일단 사실상 비대위원장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모든 이제 행보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은행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4.3 행사에도 갔고 지난번에는 또 김대중 행사에도 왔는데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본인의 말씀을 또 이행하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 인요한 혁신위에 반발하는 여러 중진이나 친윤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김기현 대표예요. 김기현 대표 본인이 네.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용산이나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충실하게 대통령실 또는 용산의 의중을 저는 이행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자기에게 이제 자기의 거취에 관련된 저런 질문이 나오니까 지금 저렇게 반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인유한 위원장 기다리면 100% 답이 온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윤이나 중진들은 정치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시간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명분과 대의가 필요하거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사상에서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런 결연한 의지를 보인 분이 시간이 단순히 흘러간다고 해서 입장을 바꾸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100%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참고로 김기현 대표에게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 대한 예산 심사부터 또 지금 여야 간의 대치 국면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불출마나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등 떠밀리는 과정들이 비춰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만두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오히려 차단시킬 수도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만약 마지막 순간에 본인의 결단의 의지를 갖고 있다더라도 네. 지금 순식간에 본인이 결단했을 때 나머지 중진 의원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달리 여러 의견들이 왔을 때 본인이 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출마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나오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지역구 가서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당 대표 지도부로서의 깊은 고민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가 이루어질지 김기현 대표의 혁신과 결단이 이루어질지는 국민들께서 곧 지켜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누가 먼저 내려놓을 것이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훅 갔습니다. 이 부분 저희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또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인 위원장의 이런 어떤 혁신 드라이브에 내부에선 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뭐가 있었냐면 이른바 리스트가 거론이 됐습니다. 네. 혁신위의 불출마 리스트. 네, 뭐 이인 위원장이 직접 실명을 거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리스트가 작성이 됐다 이미 라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에 김기현 대표 이름도 있고 지도부 2~3명과 지역구 중진 2명 그리고 대구 경북 중진 3명 그리고 충청권 2~3명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리스트가 작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한번 슉 돌았습니다. 여의도에. 그래서 기자들이 직접 혁신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불출마 의원 리스트는 진짜 없어요. 없는 건가요? 나는 본 적이 없어. 혹시 나중에 그 어떤 분들이 불출마를 해야 하는지를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혁신위 차원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박사님께서 그 기본 원칙이라든지 윤현 위원장께서 큰 틀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꼬매라 그랬는데 갈게요. 없다. 큰 틀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뒤에 또 입장문도 별도로 나왔습니다. 혁신위 입장문. 혁신위가 당내 불출마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논의도 없었고 리스트도 없다. 이거 분명히 합니다. 라고 거듭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휴, 입을 꼬매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지금 입 꿰매라라고 김경진 의원한테 누가 얘기한 걸까요? 누구라고 보십니까? 예, 혁신위가 워낙에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을 빵빵 터트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중론 같은 것들이 내부에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유한 위원장도 아마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때 그것이 네. 다 새나간다면 오히려 지향하는 바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론을 내부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트가 과연 없을까? 대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있다고 하면 그럼 네. 리스트의 내용이 뭐냐라고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없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생리인 거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럼 혁신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기득권이고 중진이고 그리고 지도부에서 그리고 TK, PK에서 누구나 만들려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 회의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적어도 혁신이 돼야 우리 혁신안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스트가 정말 없겠느냐라는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셨어요. 윤두현 의원님. 예. 김경진 의원님 이건 누가 꼬매라고 한 겁니까? 뭐 추측은 사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저 방송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리스트는 뭐 저도 이렇게 기자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온갖 리스트가 다 떠돕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경험으로는 뭐냐? 근데 취재해 보신 바에 의하면 실존한 것도 있잖아요, 리스트가. 대부분은 네. 리스트가 있어서 아류작이 떠도는 게 아니라 추측성으로 아마 이럴 거다라고 만드는 것이 여론의 있다면 검증을 이럴 거쳐서 거다. 굳어지는 그래서 정리되는 네. 그래서 저 중에 보면 일부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나 그대로 올 거냐? 아닐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데 이 너무 연연한 언론에서 보도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수도권 격전지로 옮길 때는 네. 지금 보면은 마치 기득권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을 벌 주듯 수도권으로 보내겠다.
라는 식으로 비춰지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종로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갔을 때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총선에서는 졌지만 그 이어지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을 통한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혁신이 안도 그렇게 굴러갈 거고 너무 조급하게 보시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라. 그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를 지금 전하셨습니다. 일단 분명한 혁신이가 뭔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고 있다. 뭔가 줄타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힘을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점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관건은 그래서 이 혁신위의 드라이브에 윤심이 실렸느냐겠죠. 근데 윤심이 실려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 보통 대통령의 이른바 측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게 장제원 의원 버스 92대에 4,200여 명 외곽 조직 쫙 모아서 세과시를 했더라. 나 서울 안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본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영상인지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험지 출마하라 그 사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네, 저는 권력자 눈치 안 보고 삽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교회 간증 영상입니다. 뭐 다른 데 가서 한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한 그런 영상인데 근데 이 얘기를 보면 권력자 눈치를 안 본다. 그러면은 혁신이 아닌 윤심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여당 혁신이 권고한 윤심 반영 분석도 윤심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 소위 이제 대통령을 사랑하면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이영환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유심히 봤는데 제 결론은 우리 당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다. 우리 당의 대통령 메신저로 통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군데요? 이용호 의원이라고. 우리가 이용호 의원이 의총에 나오면 약간 긴장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영환 혁신위에 호응한 유일한 의원이에요. 네. 이용 의원 지금 대통령 메신저로 통화하는데 이 대통령 메신저로 통화하는 이용 의원 지금 대선 때 수행을 했었죠. 이 이용 의원이 혁신이 안에 호응을 하지 않았느냐 유일한 의원이다 때문에 혁신이 안에 윤심이 실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OX로 여쭤봅니다. 혁신위에 윤심이 실려 있다. 하나 둘 셋. 네. 김병미 최고위원님 아니다. 홀로 아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네. 혁신위에는 윤심이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민심이 실려 있습니다. 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 민심에 기반돼서 혁신이 갖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만약 윤심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윤심도 그런 혁신의 활동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려갖고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렇게 누군가의 의중을 갖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외부 인사들이 수차례 들어와서 당 지도부와도 마찰을 겪으면서 아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활동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 혁신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할 수는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혁신위에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실려 있다. 다만 이 민심이 윤심과 같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식 의원님.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혁신위에 윤심이 실려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정황을 보니까 저게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 의원의 이제 그 불출마 선언 저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거보다도 저는 장제원 의원의 발언에 주목을 하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권력자의 눈치 안 본다고 했어요. 장제원이 누굽니까? 장제원이 윤심 중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알겠습니까? 그런 분이 말하는 권력자라는 것이 과연 인유한 위원장이 된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윤심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윤심이 실려 있다. 근데 윤심이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사상에 죽겠다고 저런 말을 하신 분이 쉽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인요한 위원장께서 백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중진이나 윤핵관들도 백도 없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윤두현 의원님. 예, 그 윤심이 실려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그 윤심의 내용이 뭐죠? 저는 민심을 따르라고 하는 윤심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윤심이 실려 있느냐? 맞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혁신위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소속 두 분은 이거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다. 민심에 지금 방점을 거듭 두 번 찍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